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조국 지금 이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황당한 게 초는 윤석열 정권이 왜 탄생했을까? 국민들이 찍어줬으니까 탄생을 한 건데 민주당 안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왜 탄생했냐 지금 서로 책임론을 막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1번 조국, 2번 추미애, 3번 박범계 막 이러고 자기네끼리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워낙 정치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민주당에서 이 조국을 비롯한 뭐 임종석 이런 친문 계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품고 갈 것이다 혹은 어느 정도 손절할 것이다 예상을 하십니까? 그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네. 딜레마고 조국의 존재를 네.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계륵 같을 거예요 아마. 계륵. 있으면 뭐 좋고 또 버리자니까 좀 아깝고 네. 이제 이럴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은 조국 같은 경우는 분명한 자기 지지층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렇죠. 그 정경심 씨라든가 조명한테 조공하시는 분들 네. 그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선거는 자기는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당권을 누구한테 넘길지도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예. 총선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넥스트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조국 같은 그런 팬덤층, 조국의 네. 지지층 사람들을 버리는 거는 네. 자기들은 이게 손해일 수 있다. 네. 어쨌든 안고 가자. 뭐 이성적이고 중도층이고 보수층에서는 싫어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측에서는 단단하게 네. 우리 좀 지탱해줄 수 있는 지지층이지 네. 않겠느냐. 네. 그래서 버리자니까 그렇고 안 버리자니까 그렇고 하는 딜레마 속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 그 친명 쪽에서는 야 임종석 나오지 마 혹은 험지루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본 기사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임종석 씨가 전화를 10번 이상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한 번도 안 받았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은 결국은 이 올해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임종석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 그룹들이 다시 당권에 도전할 수 있고 그 핵심 포스트에 임종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친명을 동원해서 임종석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분석 글이 나온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임종석하고 조국하고는 또 결이 다른 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사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이건 이제 음모론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 조국 사태 배후에 혹시 임종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 맞아.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나왔었어요. 네. 나와가지고 네. 본인이 네. 넥스트 포스트 문재인이 되고 싶은데 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조국이다 보니까 네. 조국을 조기에 내려앉히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때 음모론이죠. 어떤 네, 음모론 음모론이죠. 확인된 건 아닌데 네. 그런 얘기 있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사람들은 조국과 임종석을 같이 갈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네. 아마 친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네. 이재명을 주저앉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을 카드가 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조국하고 임종석 물과 기름 관계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조국을 처치가 바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네. 곤란함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조국은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서 키워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지로만 있을 뿐이지 현실에서 자기한테 위협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키워주는 건 자기 사실 손해보는 거 없는 거죠. 네. 저절로 사법부에 이제 사법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재밌네요. 오, 이 분석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친문은 사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하자면 조국은 팬은 많고 위협성은 적은 사람이고 네. 임종석은 팬은 적지만 자기가 당권에 새로 한 번 더 당대표를 하는데 방해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오, 여러분 이 분석 재밌죠? 네. 야, 재밌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옥테크, 조국 일가의 감옥 테크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우, 용어가 좋습니다. 옥테크. 예, 옥테크. 전무후무한 테크입니다. 진짜 감옥 옥테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죠.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진짜 이 워낙
우리 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준호 의원께서는 정치를 오래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얘기도 같이 좀 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여쭤봐달래요. 야, 당신은 노무현 취임식에도 그렇게 갔었던 사람인데 그럼 지금은 왜 보수가 된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데요. 그때 노무현의 어떤 가치 이런 거는요. 네. 그때는 존중받을 만했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왜 지금은 제가 보수에서 일을 하고 보수 지지하냐면은 그때 그 노무현의 가치가 지금 민주당이 없어요. 네. 사라졌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번 조국 사태로 드러난 게 좌파 카르텔이잖아요. 예. 좌파 카르텔을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구호를 만드냐면 우리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 공정한 사회를 한번 믿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좌파 카르텔이 만드는 공정한 사회라는 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예요. 네. 성립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이권을 위해서 문서도 위조하고,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러면서도 밖에 나와서 이웃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네.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으면요. 네. 지금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맞습니다. 좀 상상이 힘들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다음 우리 세상 또는 이제 이게 영원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타임 노무현의 가치가 사라진 이 타이밍에서는요. 보수가 제대로 정립해서 이념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번 선거가요. 이념 전쟁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좌파 카르텔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좌파 카르텔을 싹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냐 네.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보수로 넘어와 지금 타이밍이 그때의 노무현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우파에서는 강력하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서 뭐 몇 석을 차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국힘이 상당수 의석을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민주당 쪽에 워낙 이제 무슨 뭐 한총련이라든가 전대협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아마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국힘의 전투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깊은 한숨. 참 저기 칼럼에서도 좀 몇 번 나왔고 저도 그 칼럼을 공감했었는데요. 네. 다른 분들도 좀 인터넷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국힘에서의 이제 힘 전투력 어디서 나오겠느냐. 네. 사실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되죠.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찾고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매번 선거가 되면은 외부에서 인재영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밖에서 전혀 정치권을 이제 관심도 없고 스터디가 되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은 분을 모셔와서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이제 공천 개혁 또는 이제 인재영입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네. 민주당은요 그 반대예요. 민주당도 물론 이제 보여주기식은 있고 또 새로운 신선한 수요도 하긴 합니다만 네. 거기서 내부적으로요 사람을 키웁니다. 예를 들면 맞아요. 그렇죠. 운동권 선후배. 그렇죠. 운동권하면 서로 살을 부딪히고 네. 오랜 기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형 동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파트너십이 되고 그럼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권 진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이 가서 그 정치권을 더 키워주게 팀플레이를 해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 사석에서는 말도 굉장히 편하게 하잖아요. 보좌관들이랑. 그렇죠. 보좌관하고 네. 의원하고 형, 네. 형 동생. 형 동생 하죠. 네. 진짜로. 네. 선배, 형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맞습니다. 당에서는 사실 그 상상이 힘들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켜본 바로는 민주당은 형 동생 계열이고 이 국힘 경우에는 의원님에서 마치 사장님을 모시는 직원처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 차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우파에서도 후배 세대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슨 판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분만 모셔오지 말고 교수님 이런 분만 모셔오지 말고 우리 지금 보십시오. 이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보좌관으로 해서 입법활동 오래 하고 해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법을 만들면 뭐가 모순이 되는지 이 법을 지금 좌파가 추진하는 법의 문제점은 뭔지 이 조항에 뭘 숨겨놨는지 이런 걸 쫙쫙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천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살짝 취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따져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부산에서 나가면서 무소속으로 나갔느냐. 보니까 제가 주위에 취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그때 공천을 안 줬다는 거예요. 왜냐? 야, 뭐 보좌관은 공천을 주냐? 딴 사람 꽂아. 이렇게 해서 지금 공천을 줬다고 제가 얘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지금 국힘이 이런 식으로 보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 후배 세대를 전투력이 있는 후배들을 키우지 않으면 저는 보수는 영원히 좌파의 희롱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생각들이 일부에만 그친 게 아니라 좀 네. 공감대를 많이 좀 가지면 좋겠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네. 만약에 내가 정치에 뜻이 있다 싶은 분들은 당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당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당에서 일하는 걸 자부심을 느끼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 코스가 사실은 선진국형으로 선진국의 정치로 가는 길이거든요. 맞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보면 그럼요. 대부분 그렇게 당에서 밑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네. 나중에 총리가 되고 네. 대통령 나오고 막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제식으로 해가지고 네. 나는 사장, 너는 부장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부장 계속 부장하면 되지 왜 사장 앞에는 뭐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우리 인재들을 네. 인재들의 머리에 멍들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요. 기자들은 정말 너무나 야근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기자들한테 그래, 너는 기자 열심히 해.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기 때문에 부장은 한겨레 신문에서 데려오고 뭐 사장은 동아일보에서 데려올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기자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네. 질적으로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 보면 인재가 많아요. 당 사무처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의원회가 있는 보좌진들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에서부터 밑에부터 올라온 분들 계세요. 기초연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이 세 부류가 사실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데 네. 좀 이번에는 좀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네.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밖에서 데려오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1년은요. 사실은 구경을 합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 초사. 구경을 해요. 네. 1년 구경하고 2년쯤 되면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네. 3년째 되면은 이제 한번 해볼까라 생각을 해요. 해볼까? 해볼까 해요. 4년 되면요. 임기 끝나요. 아니면 이제 다음 선거 준비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 완전 정치 신인 오시면은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당 사무처라든가 보좌진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밑에서부터 쭉 지방선에서 올라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원내 진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1년 첫 해부터 바로 성과 바로 냅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입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이 입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자, 이 입법을 완성시키려면은 저 당에서 몇 명이 나한테 협조해 주는지 알고 그야말로 겐또가 확확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저는 경험이 있는 분들,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묵묵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정말 기회를 줘야 되고 그런 기회를 주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셔갖고 유명한 사람 데려올 때마다 박수 치시는 것도 좋지만 야, 당 안에서 우리 인재를 키우자. 우리 우파의 인재들을 꾸준히 키워내야 된다 하는 여론을 저는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가 네. 사실 그러게 가장 좋은 그 상황입니다.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본인은 사실 엘리트 코스지만은 네. 본인이 가진 마인드는 굉장히 유연하세요. 네. 그게 한동훈 이제 위원장의 인기 비결이라고 할 정도로 네. 유연한 모습과 경직되지 않은 모습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님이 생각을 네. 그런 쪽도 아마 같이 염려해 두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네. 그러길 바라보는데